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날상용 돌아오셔가지고 남은 시간 이제 이동 하나 남았잖아. 그 이동까지 하면 이동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이동을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이 앞에 내용이니까 꼭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시 말할게, 제가 안 하고 친구들은 원반부터 시험법인데 아마 시험 대비라든가 혹은 한번 좀 따로 보충을 좀 해볼 겁니다. 그 앞부분.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원도 비슷해요. 뭐 2차 함수라든가 유리함수처럼 기본형 외워서 푸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7번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쉬는 시간에 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복습하자면 평행이동은 좀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점과 식의 이동이 좀 달라요. 어쩌면 저희 상식과 맞는 게 점이고요. 그냥 더하는. 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즉 해석도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 특히 이번 시험에는 평행이동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저희가 할 게 대칭이동인데 여기를 좀 감사한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점이든 식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봐봐. 여기 써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대칭이동이 뭔데요?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위아래입니다. 대칭이동은 제가 가끔 드는 비유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 때 미술 시간에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종이 반 접은 다음에 이렇게 뭐 나비를 그려요. 그리고 탁 접는 수가 어떻게 돼? 여기 반대편에 똑같은 모양이 찍히잖아. 이런 게 데칼코마니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즉 어떤 걸 접어서 대칭, 그러니까 접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어서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 접는다는 말은 항상 뭐가 필요해? 어디를 기준으로 접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실제로 이런 축에 따라서 보통 교과서에는 4번까지 저희 책에는 5번도 있길래 총 5가지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축에 따라서 X축으로 접으면 이거, Y축으로 접으면 이거, 그리고 원점 대칭. 이게 원점, 그 점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접는 것도 있어요. 원점 대칭. 그리고 이선.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역함수 가시가 2층입니다. 역함수 가기가. 이렇게 접는 거. 그리고 요선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접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결국 식으로 점으로 구할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간단하게 설명과 함께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 2,3이 있어요. 얘를 첫 번째로 자, X축으로 이렇게 접고 싶어요. 자, 접어보시면 우주야. 너가 예상하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그치.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평행이동을 사실 좀 설명을 좀 생략했는데 얘는 설명도 쉬워요 사실. 실제로 X축 접어봤더니 누구는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X값은 안 바뀌고 누구만 바뀐다? Y만 바뀌는데 Y의 절대값은 안 바뀌지. 당연히 길이 바뀌면 안 되는데 부호만.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기하자면 자, X축 대칭은 뭐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말 그대로 플러스 Y가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는 게 점이든 식이든 둘 다 공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자, Y축 대칭은 반대로 얘를 어떻게? Y축으로 접는 거 말하지. 그럼 가은아, 요때 예상되는 좌표가 얼마야? 그치? 요때 여러분들 예상되는 거는 이번에는 Y는 안 바뀌는데 X만 바뀌고,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뭐다? 이 친구는 반대로 이렇게 X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게 반대로 바뀌는구나 라고 배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하나 더. 이 원점 대칭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원점 맞아요. 그리고 이미지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점대칭이라고 원래는. 근데 이제 점대칭은 아까 말한 생략할 건데 이 원점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원점은요 쉽게 말하면 이 점을 이 원점에 이렇게 접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그리고 자, 제가 보통 설명할 때는 좀 쉬운 말로 얘를 쉽게 말하면 뭐다? 위에서 방금한 X축과 Y축 대칭을 둘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드는 방식은 이걸 2번 다 하시면 돼요. 즉 얘는요 X의 부호도 바뀌고 그리고 Y의 부호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까지 끊고 문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밑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자 186쪽입니다. 자, 186쪽에는 점을 이동하는 거. 다음 장에는 식을 이동하는 거. 근데 여기는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자 한번 번호 한번 체크해 여러분 보실래요? 1283번, 1287번, 1291번. 자, 각 유형별로 하나씩만 해볼게요. 자, 1283번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자, 사실은 뭐 한 번에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끊었다가 몇 번 해보고 사실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동을 또 할 줄 알면 되는데 여기는 왜 쉽다고요? 점이든 식이든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가은아, 1283번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그치, 여러분들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고로 Y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똑같죠? 자, 한 번 더. 자, 뒤에 나오나? 자, 여기 1287번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3, 그치, Y축 대칭은 반대로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고로 X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똑같죠? 그리고 자, 답이다. 1291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그치. 원점 대칭은 쉽게 말하면 둘 다 바뀌어요. 둘 다. 그래서 X도 바뀌고 Y도 바뀌고. 자, 이게 뭐다? 이제 점을 이동했습니다. 점을.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 마찬가지로 1299번, 1302번, 그리고 오른쪽에 뭐 1306번 해볼까요? 원한 게 해볼까? 1299 그리고 1302, 1306.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X축으로 적어봐라. 두 번째 거는 Y축으로. 세 번째 거는 원점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첫 번째는요, X축으로 적어봐라. 즉,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식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X 빼기 3Y 더하기 1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1302번은요, 이번엔 반대로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즉, 여기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자, 이게 있을까 좀 다른 게 있을까? 보통 해설지에는 이런 개수가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뭐 간단한 식변형이니까. 지금 시험 때는 못 써야 돼요. 보기 있는 거 쓰세요. 사실 서술형 문제면 둘 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1305번이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해봐라. 누굴 가지고? 1306번 원을 가지고. 자, 얘는 뭐다? 둘 다 바뀝니다. X도 바뀌어야 되고 Y도 바뀌어야 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X도 바뀌어야 되고 Y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혹시 제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혹시나 답안지에 이게 있을까?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좀 예쁘게 만들고 가세요. 사실 제곱 관련 상식인데 여러분 질문. 제곱은요, 얘를 제곱하나 얘를 제곱하나 같아요, 달라요? 여기 똑같지? 자, 이걸 이해했다면 자, 여러분들 이 식 안쪽에 보시면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곱하세요. 왜? 어차피 부호 차이는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원래 제곱이라는 게 부호 차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아마 해설지에는 이게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곱까지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대칭 이동 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신에 종류가 좀 많지. 종류가 많으니까 좀 묶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 앞장 가서 자, 아직 설명 안 드린 두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며 사실 오늘 내용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다고 똑같이 뒤로 가면 똑같은 유형이야. 뭐 시간을 던져주고 이동해봐라. 이동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걸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겠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페이지에도 사실은 4번까지밖에 없잖아. 혹시 질문, 학교에서 요거 배운 친구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배운 학교. 혹시 가빈이는 5번 배웠어? 혹시 나원이 이거 배웠어? 네,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근데 책이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아. 얘랑 좀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갔고요. 이제 이어서 자, 요 4번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4번은 제가 얼마 전에 해봤어요. 뭐고 할 때. 역함수 구하는 순서 기억나? 그게 사실은 이 대칭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그 당시에 자, 얘는요.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x, y 자리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 y는 x 대칭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나오면요. 우리의 전략은 뭐다? x, y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자, x, y 자리를 바꾸시면 뭐가 된다? 실제로 대칭 이동된 점 혹은 대칭 이동된 식이 나옵니다. 선생님 역함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나.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이거의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먼저 배운 것 같다면 거기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편인데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하고 간 바람에 조금 그때 혀가 길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애초에 만드는 방식부터가 대칭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함수가. 알겠지? 자, 밑에 있는 관련 문제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1295번. 너무 쉬워요. 어쨌든 이동 파트는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1295번. 우주야. 얘는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리 바꾸시면 돼요. 자리를 바꾸면 돼요. 알겠지? 다음 장에 1310번 10도 마찬가지야. 10도 뭐 하면 돼요? 자리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y는 x에 대칭 저런 말 나오면 아, 자리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310번.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자리를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이게 원래 역함수가 하는 방법 아니야? 실제로 역함수가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두 함수가 이거의 대칭 관계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알겠죠? 자, 1310번 한번 같이 해보자면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자리를 바꾸세요. 자, 지금부터 모든 x 자리에 y를, 모든 y 자리에 x를 딱 쓰세요. 그럼 요게 뭐야? 요 두 식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겠죠? 물론 정답으로 쓸 때는요 조금 이제 보통 x를 앞에 쓰면 좋으니까 그럼 사소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188쪽가. 자, 요 페이지는 제가 아까 오늘 수업 처음에 아까 우주를 못 들었을 건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운 게 대칭이잖아. 그럼 봐봐. 사실은요 이 대칭은요 또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원래 묶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봐봐. 그럼 이걸 피해하지 마세요. 혹시 하더라도 이 파란 색깔 4개랑 빨간 색깔 1개랑 혹시 이거 공통 좀 아시겠어요? 이 파란 색깔은 전부 다 어디에 적은 거야? X축이든 Y축이든 이거는 다 선이잖아. 선이잖아. 이런 거 원래 묶어서 선대칭이라고 해요. 위에 써있죠. 직선에 대한 대칭인 거야. 근데 여러분 선이 원래 이거밖에 없나요? 그럼 선은요, 예를 들어 이거는 선 아니야? 사실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선이면 이것도 대칭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정의. 원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선대칭이 이번 페이지야. 꼭 이런 선이 아니어도 이상한 선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교과서를 보고 왔는데 없어 보이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혹시 학교에서 배웠는지. 배웠으면 그 학교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안 배웠다면 제가 이번에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 자료 같은 데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좀 시간도 시간이고 저희가 좀 선택까지 좀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은 원점 이게 점이거든 0,0. 그럼 여러분들 점 대칭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1,2에 대한 대칭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미지의 점에 대해서 그게 위에 써 있는 점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1311번 이런 거 보시면 3,5에 대해서 저 대칭이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1318번처럼 y는 2x 더하기 1에 접어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점대칭과 선대칭인데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흐름인 거예요. 사실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쩌면 아주 특별한 선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점들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자, 191쪽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사실 문제 유형은요 평행 이동과 비슷합니다. 이동을 시키면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자 1335번 가보세요. 자, 이 문제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아직 설명 안 드린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는 게 있지.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 써 있긴 해요. 이 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번에 다 해놨어요. 그죠?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이 써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써 있죠. 이것도 원래는 보통 5개를 같이 배우는 편인데 자 요거는요 이렇게 바꾼대요. 자 4번 보실래요? 우리 방금 4번이 이거였잖아. 자, 4번의 전략은 뭐였어? x, y 자리 바꾸는 거였지. 실제로 바뀐 거 보이세요? 자리 바뀐 거. 근데 5번은요 자리를 바꾼 다음에 뭐가 붙었지? 거기에 부호가 반대가 됐지.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요 이 친구는 한 번에 못 바꾸고요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뭐 위에서 한 자리 바꾸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데 이 자리를 바꾸면서 모두 부호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대칭이 나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 1335번 그러니까 얘는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대칭은 어떻게 한다? 자, P는 여러분 할 수 있지. 자, 쟤를 원점에 대해 대칭해줘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이나? 혹시 바로 암산 가능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두 개의 부호를 다 바꾼 대칭.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기계가 안 되는데 기계처럼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얘는 배웠잖아. 그런데 자, 이번에 있는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거든. 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의 자리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까지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나오나?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리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까지 바꿔주는. 약간 뭐 비유하자면 약간 원점 대칭 같은 것도 같이 곁들이는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이런 얘기로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랑 Q를 구한 다음에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이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게 앞에 있는 거야.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봐, 두 점 가지고 직선 구해봐,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하시면 되겠죠. 자, 오랜만에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 자,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336번 해볼게요. 별 3개짜리는 한번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요 별 3개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까 봤잖아. 별 3개인데 뭐 어려운 세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자, 우리가 가끔 이제 1학기 때 이런 4분면 위에 있다. 자, 이런 말이 보통 가은아 왜 나오더라? 보통 4분면 위에 있다면 우리도 뭐 주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부호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4분면 위에 있다 말하면 부호 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따라가 보시면, 소위 따라가면 그냥 돼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점 A, B를 자,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까지 끊어봐. 자, 이런 점을 먼저 구하고 가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X축 대칭은 뭐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거겠죠.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대요? 얘가 여기 위에 있대요. 자, 그럼 1상면이 여기 좌표 축상에서 여기를 말하고, 자, 이때는 뭐 둘 다 플러스 맞나요? 그린 김에 다 체크하자면 맞불, 마마, 뿔마겠죠. 이렇게 부호 줄 때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뭐를 AB의 부호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받아오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가보시면요, 이 점을 다시 원점으로 대칭해한 다음에 그럼 자, 원점 대칭은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끊고 할 말 하시면 안 틀립니다. 원점 대칭한 다음에 Y축으로 또 한 번 접을 해요. 즉 X의 복근을 한 번 더 바꿉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니? 뭐 그런 문제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위에 A가 양수, B가 함수니까 자, 얘는 뭐다? 음수겠죠. 그리고 자, A가 양수, B가 음수니까 얘는 뭐다? 양수겠죠. 자, 어디다? 2, 3면 이 정답이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셨나요? 그냥 뭐 얘는 사실 별 세 개의 포인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1337번.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37번. 한번 첫 번째 문장의 밑줄 쭉 긋고, 아까 저희 평행 이동에도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대치 이동도 뭐 원한다면 간접적인 표현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에 밑줄 긋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자, 혹시 우주야, 요거 이 대치 이동이 뭐예요? 그치 여러분들, 혹시 이거 원점 대칭인 거 아시겠어요? 봐봐 보시면요, 일단은 자리는 안 바뀌었지. 그 말은 이런 건 아니야. 얘네들의 특징이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근데 뭔가 부호가 X도 바뀌었고 Y도 바뀌면, 둘 다 바뀌면 이런 걸 저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아까 평행 이동과 비슷한 문제야. 근데 사실 이번 시험 끝나면 이렇게는 안 돼요. 보통 이번 시험 끝나면 그냥 대놓고 알려줘요 사실. 이번 시험 때까지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할게요. 자, 직선도 이동해보고, 다음 주 유형 7번 원도 그럼 똑같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1343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면 돼? 또 별 3개일까? 그럼 여기는요 별 3개 겁먹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3개인 이유가 보통 이동 쪽에 있지 않고, 아까는 4분면 같은 거, 혹은 아까 쉬는 시간 전에는 그 접선 관련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거지. 시간 드려볼게요. 자, 내용 설명은 거의 다 끝났어요. 내용은 이게 다야.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 다 외우시면 오늘 수업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연습 많이 해봐. 아직 몇몇 친구들이 약간 이동이 좀 약해. 딱 주자마자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 세계지?
자, 1분 40초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갔다면 사실 얘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풀이 자체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원을 자, 어떻게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까지 끊고 일단은 이동 파트 문제 풀 때 마음가짐 끊고 이동을 하세요. 일단 자, 이동을 할 건데 자, 이 대칭은 뭐다? xy 자리를 바꾸는 자, xy 자리를 바꾸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이동 예식입니다. 자, 이동을 하면 얘가 자, x축과 아마 이 문제도 여기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어려워서 3개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저는 동의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 얘가 여러분들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나봐. 자, 그럼 예로부터 x축과 만나는 점은 저희가 아는 표현 중에 혹시 x절편 맞나요? 여러분 상황은 이해했어요? 이 원을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런 점이 있나봐.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사이의 거리가 문제거든. 그럼 뭐 구하면 돼요? 사실은 x절편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구하는 방식은 y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y자리에 0을 넣어서 그때 x가 나오시면 뭐 거리 정도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y자리에 0 대입해 보실래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여기 인수분해가 안 돼야 좀 더 맛이 사는데 이게 돼버리니까 더 재미가 없죠. 그래서 x가 1, x가 5고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저희가 구해온 게 축과 만나는 점 두 개를 보여온 거예요.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교점 말하는 건데 특히 x축과 만나면 y값이 0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오른쪽이 1346번. 지금 이 책의 구성이 비슷해요. 우리가 평행 이동도 점 보고, 직선 보고, 원 보고, 2차 함수 봤거든요. 지금 대칭 이동도 점 보고, 직선 보고, 원 보고, 2차 함수. 책에서는 포물선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1346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까 제가 평행 이동할 때 한 가지 팁을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식을 다 옮길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요 우리가 막 식을 다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뭐 점이라든가 그럼 그것만 옮겨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금요일까지 숙제를 드릴 겁니다. 꼭 미루지 말고 해보세요. 드릴 건데 그 제가 드린 팁을 좀 느껴보세요. 엄청 빨라 생각보다. 식을 옮기는 게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식 자체가. 근데 그런 점을 옮기면 빠르다. 저는 거의 끝나갑니다. 요 193쪽은 아까 말한 대로 점대칭, 선대칭에 넘어갈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한 사이클 돌고 아마 화요일부터 제가 새 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내용부터 아마 수학과 다시 앞으로 가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형의 이동은 사실상 저는 처음이지만 한번 제대로만 알아주시면 뭐 어려울 건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 차라리 여기 말고 앞에를 열심히 하세요. 원방이라던가 특히 안 하고 원방이라던가 직선 쪽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막상 까보면 그 문제니까. 특히 이동 파트는 그 2학기 내용이 얘랑 콜라보기가 좀 애매해요. 우리가 명제 같은 데에서 기억나? 뭐 부등식 같은 거 많이 콜라보가 돼. 그 부등식 문제라든. 근데 얘랑은 콜라보가 여기밖에 못 돼요. 지네들끼리밖에. 그래서 여기는 필연적으로 여기 3단원 전체 내용을 좀 사실 복습을 해야 돼요. 점도 복습을 좀 해야 되고. 알겠지?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뭐야? 그럼 읽어보시면요. 이 포물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포물선에까지 끊고 사실은 뭐 하면 돼요? 이거를 실제로 구해오시면 돼요. 어떻게?
자, x축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야. 한번 넣어서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보시면요. 이거 맞나요? 자, 그리고 이거의 꼭지점이 시키는 대로 이거의 꼭지점이 여러분 자 꼭지점 꺼낼 줄 알아야 돼. 반의 제곱. 그래서 꺼내보시면요. 이거겠네요.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3a, 9a 제곱 122. 얘가 여기 위에 있대요.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이해했다면 이렇게 식을 사실은 다 옮길 필요 없이 두 번째 플랜. 그러니까 누구만 여기서 애초에 꼭지점을 꺼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꼭지점이 뭐예요? 이동하기 전. 얘만 꺼내서 얘만 어떻게? 얘만 이렇게 x축으로 접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y9가 바뀌니까 사실상 똑같죠. 여기가. 근데 이제 물론 이번 문제는 좀 비슷한 속도인 것 같긴 해. 별 차이가 없는데 특정 문제는 특히 원 같은 거는 식이 길어서 이걸 다 바꾸는 것보다 이런 것들만 바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193은 이번 숙제 뺍니다. 제가 아마 숙제 범위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요거는 아까 말한 그 이유 일반적인 정대칭 일반적인 정대칭은 사실 당장 관심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194쪽에 자, 여기에도 뭐 사실은 이제 당연히 뻔한 흐름인데 예를 들어 자 하나 해볼까요? 1354번 이제 이런 게 나오겠지. 어떤 거? 평행 이동도 다 배웠고 대칭도 다 배웠으면 섞어내겠죠. 당연히 이번 시험에 섞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 빨간 색깔을 쓰니까 어려운 척 하는데 섞여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전략은 그냥 끊고 하고 천천히 돼요. 괜히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 제 경험상 막 암살 나중에 막 좀 약간 좀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틀리는 거야. 저도 지금 암살 안 해요. 틀릴까 봐. 그냥 천천히 하세요. 이동해서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거를 하면 되겠지. 잠시 후에 끝날 건데 끝나면 여러분들 주말 동안 지금 뭐 학원을 막 토일 다 오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제 1학년이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9월 또 중순이고 추석 끝나면 바로 시험이야. 그럼 힘들겠지만 추석도 좀 쉴 거니까 힘내시고요. 유종이니 고르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나오셨나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드린 팁이 있지. 그거를 이해했다면 이런 건 좀 더 빨리 풀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아까 그 팁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시란 말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식 통째로 움직이는 거지. 이 식을 평행이동하고 대칭하고. 그러면 좀 분량이 많아요. 이게 좀 분량이 많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자, 이번 문제는 아까 제가 드린 팁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는 이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밑줄 그어볼까요?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해봐라. 즉 이번 페이지 왼쪽은 요겁니다. 이제 섞여야겠다는 거야. 이 두 개를 했더니 얘가 뭘로 바뀌었대요? 이걸로 바뀌었다. 자, 일치한단 말은 수학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래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인 다음에 이제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사실은 계수끼리, 상수함끼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누구를 하자? 이거를 다 움직이지 말고, 자, 원에서는 중요한 점이 뭐야? 특정 점. 중심입니다. 중심만 움직여요. 뭐야, 어차피 중심도 이동을 했다면 얘랑 만날 거란 말이야. 이 중심만. 그게 훨씬 빨라요. 알겠지? 자, 이 중심을 빠르게 꺼내보겠습니다. 사실은 중심만 꺼낼 거라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즉, 중심 얼마다? 1,2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걸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얘랑 만나면 끝납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총 복습. 자, 0,0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값이나 점이 뭘로 바뀌게요? 어떤 거? 0,0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바뀔까? 응? m,n 혹시 맞나요? 자, 점은요 그냥 더하라고 했지. 그냥 더하시면 m,n 으로 바뀌었고요. 자, 얘를 이거에 대해서 접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오나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얘를 이걸로 접으면 이렇게 자리 바뀌기. 얘가 얘래요. 이렇게 그래서 n 1이고 n은 얼마다?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할 줄 알아야 돼. 요거를 할 줄 알고 모르고는 시간 차이가, 특히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나요. 좀 많이 나서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이제 재밌는 몇 가지 게임 같은 것들 한번 보여드리자면 1357번. 이거 좀 재밌어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가끔 저희가 저랑 했던 방학 때 친구들이랑 본 적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 어쨌든 이동이란 걸 배웠잖아.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원래 함수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점, 직선, 원, 2차 함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상한 미지의 도형을 딱 주고 저렇게 이동해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렇게가 뭔지 일단 해석부터 하시고 똑같이 실제로 저렇게 이동해서 그 모양을 찾는 거예요. 자, 1357번.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즉, 그 전에 해야 할 건 뭐다?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 과연, 자, 이거죠.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는 거지. 혹시 이거 우주야 몇 번일 것 같아? 4번. 오, 이해한 것 같은데? 혹시 나은이 4번 나왔어요? 자, 혹시 4번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뭐야? 좀 재밌는 문제예요. 이 fx, y는 0이 얘가 지금 얘입니다. 얘가 지금 얘야. 자, 얘가 얘인데 우린 지금부터 이 그림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오셔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x, y 자리가 바뀌었지. 그게 뭐야?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에 대해 적은 겁니다. 즉,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다가 얘를 딱 그으신 다음에 실제로 딱 접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접어보시면 몇 번? 여기 보시면 아마 4번 그림이 전부 저기 있을 거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다음 장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1358번 심지어 그려보래요.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제 저 흐름을 이해하시면.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식일 때는 특히 평행 이동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 예를 들어 1358번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걸까? 가은아. X축으로 마이너스. 그렇지,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쉽게 말하면 왼쪽으로 한 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하는, 이제 아까 뭐랄까 오늘 보지 않은 도형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날쌘 내용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 자, 이 내용을 발표를 칠게요. 이제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야. 앞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내용 중 하나인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360번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마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딱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론상 내용 설명이 끝납니다.
숙제는 이 책은 195쪽까지. 그러면 금요일까지 한번 꼭 시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숙제를 하시면 본의 아니게 여기 4단원 전체가 복습이 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셔야 되니까 혹시 까먹었다면 꼭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1360번. 자,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자, A라는 점, B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 A, B는 딱 고정돼 있어요. 자, 이 A, B는 딱 이렇게 지금 고정돼 있어. 저희가 원래 수학에서 어려운 말로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 정점, 고정된 점이다. 대신에 이 P라는 점은 X축을 움직이는 점이야. 또 수학적으로 동점이라고 해요. 움직인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순간을 찍은 거야. 이게 지금 막 움직이는 중이야. 이렇게. 움직이는 중인데 우리는 뭐를 원한다? 자, AP 더하기 BP를 구하래요. 보통 이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우리가 기억나? 지난번 시험 때도 이런 문제 나온 적 있거든. 그때는 이제 저희가 기억나세요? 이런 위의 점을 뭐라고 두고 뭐 예를 들어 뭐 A,0이라고 두고 실제로 길이를 구했잖아. 사실은 이 문제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한번 구해보시면요. 뭐가 문제가 돼요? 누가? 루트가 안 사라져. 그렇지? 이렇게 두는 문제로 풀면 루트가 안 지워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2차 함수라던가 그런 걸 못 풉니다. 근데 선생님 앞에서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이런 문제가 돼서 이런 게 항상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앞에 문제. 이 문제가.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그냥 AP랑 BP라 이렇게 이제 A,0 두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럼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게 왜 여기에 소개가 되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동을 배웠잖아. 그리고 이 이동을 특히 대칭 이동의 한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물어볼게요. 이 A라는 점을 X축으로 잡잖아요. 자, 좌표 알 수 있겠지? 얼마나? 자,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2, 마삼일 거 아니야. 자, 대칭은 여러분들 사실은 길이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우리가 오늘 했잖아. 대칭은요, 크기가 안 바뀌고 부호만 바뀌어요. 이게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가 대표 문제야. 이 문제를 통째로 외우세요. 이런 흐름을. 자, 어떻게 하자? 원래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거를 묻고 있는데 살짝 바꾸자는 거지. 누구를? 사실은 둘 중에 아무 거 하나 적으시면 돼요. 자, 저는 A를 적었으니까 여기 있는 B, P는 안 건드릴게요. 대신에 이 A, P 대신에 누구를? A 프라임 P를 써도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될까 안 될까? 돼요. 여기 대칭의 특징 중 하나예요. 즉 그래서 대칭 이동 문제예요. 자, 이제 저는요 이 문제를 원래는 AP 더하기 BP인데 여기 있는 AP 대신에 자, 얘 대신에 누구를? 요 빨간 색깔을 좀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상식을 덧붙이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야? 어쨌든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비유하자면 여기가 학교야.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거쳐가야 돼요. 어딘지 몰라도. 자, 어떻게 뛰어가야 제일 빨리 가요? 우주야? 어떻게 뛰어가야 보통 제일 빨리 가? 지각하시면? 직선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두 점 사이에 직선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문제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최소값 문제 풀 때 어떤 도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기억나? 중3 때 이런 아이디어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살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왔다. 자, 이제 마무리 뭐 하는데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해서 직선끼리 제일 빠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자,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뭐야 이거? 73인가요? 이렇게 맞나? 이 되네요. 자, 이런 식의 느낌을 살려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자, 1362번 자, 오른쪽에 1362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지금 쌤 어디로 적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요. 결국 저희는 마무리를 직선으로 지어야 돼요. 그럼 약간 비유하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을 펼쳐줘야 돼요. 뭐 X축이든 Y축이든 약간 접혀있는 부분을 펼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얘를 어디로 접을지가 보여. 1360번. 역시나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교과서에도 그 당구대 모양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약간 이런 문제야. 막 접어서 펼치겠다는 거야. 최대한. 그리고 이게 접는다는 게 오늘 배운 대칭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